이상한 알베르게 원 12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 명상 세미나. 제인 워커 명상센터에 가까워지자 어디선가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센터 입구에 커다란 녹색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보였다. 정원에는 커다란 둥치의 나무가 잎을 들이우고 있었고 나무로 만들어진 벤치와 테이블, 화분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아이보리색의 넓고 네모난 건물이 정원 뒤로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나무로 된 문이 있었고 그 주위로 화려한 장식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정원 중앙의 벤치에는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요하네스를 향해 소리쳤다. 헤이, 요하네스, 오늘은 교신에 성공했어? 아직. 여유롭게 윙크를 날리며 안으로 들어가는 요하네스 뒤로 키득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요하네스가 우주 신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한 날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 대답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요하네스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저스틴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를 지나쳐 갔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뒷모습을 보니 저스틴보다 체격이 조금 작았다. 저스틴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요하네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를 찾아보려 했지만 복도가 너무 많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아쉽게도 그와의 인터뷰를 더 진행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토끼 머리띠를 한 그의 모습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혼자 남은 나는 건물 내부를 둘러보았다. 화려한 외부와 달리 특별한 장식이 없는 아이보리색의 내부는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몇몇 그룹을 이루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로비 가운데 있는 게시판에는 오늘의 명상 세미나 안내가 적혀 있었다. 포스터에는 꽤 잘생긴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기는 듯 했다. 이 사람이 스티브 헨리인가? 사진 속 그는 오랫동안 수련을 한 듯 풍기는 외모가 부드러워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기 위한 4단계 명상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자 오늘 세미나가 무척 기대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곳에 머물면서 세미나에 참석해 보기로 했다.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기 위한 4단계 명상이라. 그동안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데스크로 가서 체크인 한 후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빈 침대에 짐을 푼 나는 명상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때 방으로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생장에서 첫날 순례길을 함께했던 에드리안이었다.
에드리안, 수연,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에드리안과 침대에 마주 앉았다. 에드리안, 그동안의 순례길은 어땠어? 모니카는 같이 안 왔어? 아, 모니카와는 에스테아에서 헤어졌어. 몸이 안 좋은지 조금 쉬었다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랬구나. 수연, 너 피레네에서 헤맸다고 했잖아. 그날 어떻게 되었던 거야? 하하, 말도 마.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배터리를 찾고 다시 피레네를 넘는데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갔지 뭐야. 눈 덮인 길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죽을 뻔했지. 다행히 지프차 운전사가 나를 발견하곤 생장으로 바래다 주었어. 그래서 생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어휴,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모니카와 엄청나게 걱정했다고. 하하, 괜찮아. 덕분에 좋은 경험도 했으니까. 생각난 김에 모니카에게 연락 한번 넣어야겠다. 나는 페이스북으로 모니카에게 연락해 보려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때 에드리안이 시계를 보더니 나에게 물었다. 수연, 너도 명상 세미나에 참가하는 거지? 응, 그러려고. 지금 가볼까?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명상홀에 모여 세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도 어서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자고. 그래, 에드리안과 나는 방에서 나와 명상홀로 향했다. 명상홀 안에서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몇몇 그룹을 이루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오늘 낮에 만났던 파브리오도 있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 윗바사나 가이라고 부르자 그는 나를 향해 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 수연, 당신도 왔군요. 네, 여기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도 방금 모였답니다. 우리가 앉자 반대편에 있던 푸른 눈의 청년이 손을 들며 인사했다. 하이, 난 잭이야. 윗바사나 가이라고? 나는 인도 담마기리에서 윗바사나 수련을 했는데 넌 어디서 했어? 난 미얀마의 마하시 명상센터에서. 마하시도 윗바사나 명상센터로 유명하지. 맞아. 마하시도 만만치 않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독방에서 무건수행을 해야 해. 하긴 윗바사나가 다른 명상법에 비해 고난도이긴 하지. 아무나 무라일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잭은 명상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에게 인도 담마기리에서 수련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와 몇몇은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잭은 스코틀랜드인으로 160cm의 정도의 작은 키에 깡마른 체구를 가진 남자였다. 나이를 쉽게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명상센터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것 같았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중 우리 사이에 있던 아시아계 여인이 문득 질문했다. 윗바사나 명상이라니 그게 뭐야? 그러자 파브리오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시타르타가 깨쳤다는
그 유명한 명상법 몰라? 아니, 처음 들어봐. 나는 술래 왔다가 오늘 여기서 명상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와봤을 뿐이야. 음, 아시아인이어서 그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난 홍콩에서 온 메이라고 해. 크리스천이어서 불교에 대해선 잘 몰라. 그런데 윗바사나 명상법을 꼭 알아야 하나? 세상에는 그런 명상 수련 말고도 다양한 수련법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윗바사나가 최고의 수련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건 순전히 너의 생각일 뿐이지. 메이가 윗바사나에 대해 딴지를 걸자 여기저기서 각자의 명상 수행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때 메이 옆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난 피비라고 해. 호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고 인도의 명상센터에서 동적 명상을 20년 가까이 수련해 오고 있어. 피비의 말에 파브리오가 말을 이었다. 그렇구나. 그런데 수련 방법에 있어서 내게는 동적인 수련보다는 정적인 명상이 더 맞는 것 같아. 파브리오가 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에드리안이 입을 열었다. 난 미국에서 온 에드리안이야.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수련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은 윗바사나 명상법에 근거하고 있고 세계적인 명상의 대가들이 고대의 명상법과 현대적 감성이 잘 융합된 사례라고 극찬하기도 했지. 어라? 에드리안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구나. 생장에서 봤을 때는 명상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에드리안 너머로 오전에 길에서 마주쳤던 선호 스님, 선하 스님도 보였다. 스님들은 명상이나 참선에 대단히 해박할 것 같은데 이런 토론에는 관심이 없는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붉은색 승복을 입은 두 스님이 보였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도 보였다. 스티브 헨리가 살아있는 명상계의 아버지 달라이 라마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참석자들 중에는 스님들도 꽤 보였다.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그 분위기가 궁금해 다가갔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생한 명상 경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각자 자신이 속한 곳이 최고라고 경쟁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야, 정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도파의 명상인들이 보였구나. 이런 토론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명상 세미나라고 하면 보통 조용하게 묵언하며 명상만 하던데 여기는 신기하게도 각자 자신의 명상 체험담을 이야기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네. 순례길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다니 오늘 명상 세미나의 수준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걸?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순례길 다큐멘터리 다음 편으로는 명상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명상센터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촬영할 수 없었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기회에 제대로 명상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세미나 시작 30분 전 열띤 논쟁이 벌어지던 명상홀에는 어느새 가부좌를 편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스티브 헨리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았다. 세미나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싱잉볼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고 열띤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키가 큰 마른 체구에 회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이 명상홀로 들어왔다. 제인 워커 명상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명상센터를 설립한 제이 워커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그럼 오래도록 기다리신 명상계의 브레인 스티브 헨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얀 법복에 빨간 천을 두른 백발의 스티브 헨리가 단상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그가 합장하고 눈을 감자 일순간 신뢰가 고요해졌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색적인 저음의 티베트 불교 만트라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만트라를 따라 하기 시작했고 5분 정도 꽤 길게 지속되었다. 나는 불교 만트라는 잘 모르기에 그저 눈을 감고 사람들이 읊는 만트라를 들었다. 딩딩딩 싱잉볼 사운드가 명상홀에 울려 퍼지자 다들 눈을 떴다. 마지막으로 긴 숨을 한참 내쉬던 스티브 헨리는 활짝 웃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랜 친구이자 훌륭한 명상가인 제인 워커의 초대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까지 오시느라 분주했을 마음을 잠시 안정시키고자 만트라를 함께 염송했습니다. 현대에는 전통의 수행법을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쉽게 응용한 다양한 명상법이 있습니다. 명상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활발하여 명상이 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도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명상하는 동기는 일상의 스트레스 완화에서부터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의 추구까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명상에 대한 동기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정리한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기 위한 4단계 명상법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이크를 착용한 통역사가 스페인어로 통역해주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흐름이 자주 끊겨서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붙어 앉아 있다 보니 다리도 저려오기 시작했다.
집중하려고 애쓰는데 다시 스티브 헨리가 울리는 싱잉볼 사운드가 명상 홀에 울려 퍼졌다. 딩딩딩. 고요한 정막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간혹 들리기도 했고 호흡 소리가 새삼 크게 들려왔다. 어느새 나는 그 숨소리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명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에 없이 또 잡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애써 고요함을 찾으려 하는데 불쑥 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이죽거리던 모습이었다. 녀석의 얼굴이 보이자 눈을 감은 채로 움찔했다. 뭐지? 갑자기 이 녀석 얼굴이 떠오르는 거지? 나는 생각지도 못한 준수의 등장이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 녀석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준수가 던진 한마디로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 녀석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아니야. 지금은 명상에만 집중하자. 갑자기 그 녀석이 떠올라서는 참. 나는 괜히 준수를 탓하다가 생각을 털어내기 위해 도리지를 쳤다. 잠시 후 1단계 명상을 끝내는 싱잉볼 소리가 들려왔다. 딩딩딩. 하. 나는 한숨을 쉬며 눈을 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에는 집중이 잘 되고 잡념이 올라오더라도 금방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오늘따라 명상의 한계에 제대로 부딪힌 기분이었다. 유명한 명상가라고 해 특별한 명상법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집중이 더 안 되고 온갖 잡념이 일어났다. 싱잉볼이 울리며 스티브 헨리의 안내에 따라 두 번째 명상이 시작되었다. 아직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뭐지? 명상의 대가라더니. 아니야. 며칠 동안 계속 걷기만 했더니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도 몰라. 다시 집중해보자. 나는 앉은 채로 가슴을 한번 쭉 펴고 기분을 환기시킨 뒤에 이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첫 번째 명상에서 떠오른 생각으로 인해 내 안에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또다시 동창 모임에서 다른 친구들과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수가 갑자기 다가와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상황이 감고 있던 눈꺼풀 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고등학교 때도 나를 무척 시기하던 녀석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로 인해 오히려 불편한 것은 나였다. 고등학교 때는 그저 열등감 많은 녀석의 질투나 투정 정도로 여기며 넘겼는데 이번 동창 모임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에 넌 해외 유학파에다가 잘나가는 방송국 PD에 너 같은 로열 패밀리가 보기에 우리 같은 서민이 열심히 사는 거 웃기지 않아? 동창 모임에서 준수가 했던 말이
뇌리에 맴돌았다. 로열 패밀리. 내 속도 모르는 녀석. 준수의 말에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씁쓸함을 다시 삼켜 했다. 아니, 준수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집안이 어려워지고부터는 의도적으로 예전에 나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은 물론 고등학교 친구들조차 멀리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후 친구들의 연락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잘 받지 않았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진 나의 현실을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가 안다면 내가 심적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아닌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았기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또 다른 고민이 떠올랐다. 이 녀석들과 내가 친구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친구가 맞을까? 친구를 두고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우리가 순수하게 낭만과 의리로만 뭉쳐진 관계는 아니었기에 나의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그들에게 꺼낼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면은 나의 얼굴이 되었다. 그런데 준수가 던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내가 쓰고 있던 가면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 가면이었네, 그 가면. 너무 익숙해서 썼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 하필 준수 그 녀석은 왜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든 것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의 상황이 여전히 남들에게 부끄러운 것인가? 이제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준수로 시작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시키기도 하고 내가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쉼없이 떠올랐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상념의 파도에 휩쓸린 채 두 번째 명상 시간이 더 이어졌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는데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잡념이 올라왔다. 심지어 잡념이 다른 생각들을 파생시켜 나가자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웠다. 명상하면 고요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뜬금없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지?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준수가 생각나고 또 그 녀석으로 인해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까? 명상의 여운인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내가 그렇게 산란한 사람이었나?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산란함으로 인해 나는 급기야 나를 의심해 보게 되었다. 휴,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제야 주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눈을 떠보니 언제 마지막 싱잉볼이 울렸는지 명상 시간이 끝나 있었다. 사람들은 명상 자세를 풀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낮은 목소리로 드런드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감사합니다.